안녕하세요, 시스예요. 오늘도 이른 아침에 차 한 잔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섰어요. 아우 예뻐라. 이 꽃은 지난주에 우연히 저의 앞 뒷마당을 거닐다가, 이것은 저희 집 마당 앞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푸른빛이 나는, 한국말로는 자주 달개비라고 하더라고요. 주로 밤에 꽃이 활짝 피어서 제가 그동안은 보지 못했나 봐요. 그런데 이 보랏빛 푸른빛이 아주 오묘하게 빛나는 세 개의 꽃잎을 가진 야생화를 만났어요. 너무 반갑고 신기했어요. 저의 마당 구석구석을 거닐다 보면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순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씨앗을 뿌린 적도 없고 정성 들여서 걸음도 준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선물처럼 고개를 내민 작은 생명들을 발견하게 되죠. 제가 사는 이곳은 참 고요해요. 세상의 시계는 저만치 앞서 달려가면서 가끔은 나의 등을 세상 밖으로 떠민다라는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작은 정원의 시계는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담담하게 흘러갈 뿐이죠. 서두르는 법도 없고 남을 이기려고 애쓰는 법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부으면 부는 대로, 햇살이 비추면 비추는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순간이지요. 이 예쁜 새알 좀 보세요. 우리 집에 또 한켠에 새들이 둥지를 틀었는데, 그쪽에서 새들이 파드득 하고 날라오길래 그 숲속을 헤집고 봤더니 어머, 이렇게 예쁜 새알을 낳아놨네요. 잘 키워서 우리 집 주변에서 날아다니기를 바랄 뿐이죠. 이 새알의 주인이에요.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잘 모르지만, 지난주에 만난 자주 달개비 말이에요. 아주 푸른빛이 오묘하게 세 개의 꽃잎을 지닌 꽃인데, 그 안쪽에 노랗게 황금처럼 빛나는 수술을 가지고 있고요. 어쩌면 이렇게 단아하고 예쁜 색을 품고 있는지, 바람에 실려온 작은 씨앗 하나가 이 단단한 흙을 뚫고 나와서 꽃을 피우기까지 이 작은 식물은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뎌냈을까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기를 바라며 안간힘을 쓰지요. 내가 심은 대로만 거두려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삶이 주는 진짜 감동은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옵니다. 뜻밖의 인연, 기대하지 않았던 위로, 무심코 지나치던 길가에서 만난 아름다운 풍경처럼 말이에요. 내가 애써 심지 않아도 찾아준 이 야생화들처럼 지금 당신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축복들이 소리 없이 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바빠서 보지 못했을 뿐이죠.
늦 여름과 초가을에 피는 아케네이시아가 벌써 막 꽃봉오리를 올리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이것은 원출이라고 하던가요? 조금 더 걸음을 옮겨 보니까 이렇게 벌써 원추리가 꽃잎을 맺었네요. 여름이 한창이라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꽃들은 옆에 있는 다른 꽃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장미가 제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서 들판에 핀 데이지가 자신의 소박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그저 자기가 가진 고유의 색과 향기를 온전히 피워낼 뿐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들은 늘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곤 하지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화려하지 못할까? 왜 나의 삶은 저 사람처럼 풍요하지 못할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저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고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를 뿐이지요. 이 세상에 쓸모없이 피어나는 야생화는 단 한 송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나팔꽃과 우리 집 마당에 피어나는 채송화는 수입품이에요. 미국에서 보면 수입품이지요. 한국에서 왔어요. 어느 해에 제가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보따리를 쌀 때 엄마가 종이에 작게 접어서 하나를 주시는데 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청바지 주머니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 와서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청바지를 빨았는데 청바지 빠른 그 주머니 속에서 뭐가 나오는데 이 나팔꽃과 채송화 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뒷마당에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집 뒷마당에 모든 흙 속에 나팔꽃 씨가 있는 것 같이 모든 곳에서 나고요. 채송화는 겨울이면 죽기 때문에 화분에 이렇게 심었다가 화분에서 씨가 자동적으로 떨어져서 또 그 다음에 피고 그 다음에 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 뒷마당의 꽃들은 사실 물을 줄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물을 주지는 않고요. 당연히 크게 정원 손질을 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그게 저의 단점이자 또 장점인지도 몰라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대로 놔두는 편이에요. 한쪽을 조금 정리할 뿐이지 잔디 깎을 때. 제가 뒷마당에만 나가 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또 직장에 가는 날도 있고요. 그래서 직장에 가기 전날에는 늘 반찬을 만듭니다. 도시락 3개를 싸가지고 하루에 1개씩 일주일에 3일간 일하거든요. 그게 또 미국 생활에서 좋은 점이죠. 아니, 간호사의 좋은 점인가요? 제가 12시간씩 일주일에 3일만 하면 저의 의무 근무 시간을 다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도 굽고 호박전도 부치고 그렇게 반찬을 만들고 또 직장에 가기 전에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코스트코에 갔어요. 한 주일 전에 기름을 넣으면서 사진을 찍었고요.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머, 기름값이 올리기는 했네요. 지난주에 3불 75전 하던 기름이 지금 이번 주에는 4불 19전으로 올랐어요. 사실 기름값이 오른다고 동동거려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서 저는 그저 입 다물고 있는 편이지요. 그래도 이렇게 코스트코에 갔다 온 날에는 고기 반찬도 있어요. 코스트코에서 닭다리를 사서 안동 불닭 볶음이라고 하던가, 제 고향이 안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을 하면서 닭다리를 볶아가지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저 혼자 먹겠다고 반찬을 만드는 일도 저 자신이 돌이켜보면 참 신기해요. 애들이 어릴 때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 먹여야 되기 때문에 반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 혼자 살아봐도 저 혼자 먹기 위해서라도 음식을 하기는 해야 돼요. 저는 음료수 대신에 이렇게 생강과 대추를 끓여서 음료수로 먹고요. 또 친구도 만나러 가는 일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멕시칸 레스토랑 이구아나라는 곳에서 친구를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왔지요. 그리고 이렇게 직장에 가는 날 7시가 되면 저는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새삼 느껴요. 누군가의 아픔을 돌보고 또 치열한 일터의 긴장 속에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과 걱정들로 가득 찰 때 또 저는 내가 돌아가서 서성일 뒷마당이 있다는 것에서 아주 감사하지요. 가끔은 병원 창밖을 내다보면서 시원하게 뚫린 오클라호마 시내를 내려다 봅니다. 저희 병원 건물에서 창밖 풍경이 가장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도심 한복판을 내려다보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평온하고 평탄하고 아주 조용한 도시에 살게 되었다는 것에 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뉴욕이 아닌 오클라호마에서 계속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저희 집 뒷마당으로 돌아왔어요. 굉장히 평온하고 고요한 곳이지요. 양배추를 먹고 남은 꽁다리를 심었고요. 이것은 배추를 먹고 남은 꽁다리를 심었는데 저렇게 잘 자라네요. 블랙베리가 한참이지요. 마당을 한 바퀴 돌면서 꽃들의 사진을 이것저것 찍었어요. 저 꽃들이 자기도 사진 찍어달라고 얼굴을 내미는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면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예쁜 얼굴을 흐트려 놓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군자라는 햇빛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름이 되면서 뒷마당 그늘진 곳으로 패디오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는 것이에요.
근데 뜨거운 햇볕을 보니까 꽃잎이 조금 탔기는 하네요. 이렇게 뒷마당 한 바퀴를 돌면서 기분 좋게 하루가 저뭅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본 꽃들의 얼굴이 잔상처럼 마음에 남아 온기를 더해주지요. 오늘 찍은 이 예쁜 꽃들의 사진과 영상이 내일이면 이 작은 화면을 통해서 멀리 있는 여러분에게 닿아지겠지요. 제가 매주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는 이유는 거창한 인기를 얻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버는 돈은 별로 없어요. 괜히 돈 번다고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돈을 꽤 많이 버는 줄로 아시겠지만 제가 1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버는 돈은 직장에 하루만 가서 버는 돈보다 훨씬 적어요. 세상은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지요. 저는 그저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오늘 내 뒷마당에 이런 예쁜 꽃들이 피었어요 하고 소박한 안부를 건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부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같은 하늘 아래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제가 따뜻한 위안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순이는 담장 밖으로 통하는 3개의 창문이 있어요. 이것은 한 6년 전에 제가 담장을 고칠 때 이렇게 순이의 창문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총 우리 담장 밖으로 3개의 순이의 창문이 있습니다. 순이가 가진 이 3개의 창문처럼 유튜브는 저에게 세상을 향한 창문이 되었어요. 오늘 하루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거칠고 팍팍한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야생화처럼 단단하게 살아내고 있는 나 자신, 여러분 스스로를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참 애썼다, 고맙다 하고 스스로에게 속삭여주는 겁니다. 심지도 않은 곳에서 피어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자주 달개비처럼 또 척박한 벽돌 틈에서도 기어이 미소를 지으면서 올라오는 야생화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소박하지만 단단하게 서로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면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걷는 이 길가에 잔잔한 기쁨의 야생화가 가득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다음 주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사랑합니다. I love you.